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1일 새벽입니다. 저는 책입니다. 올해도 거의 다 가갑니다. 국민의힘 지지층 가운데 63%는 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이른바 비상계엄 선포 사태가 내란 행위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그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그러나 전체 국민 중에 무려 71%가 3.12 비상계엄 선포를 두고 반국가적 내란 행위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10일 한국갤럽이 국민일보의 의뢰를 받아 6일과 7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상세히 보면 이렇습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국회의 권한 제한을 시도를 한 반국가적 내란 행위이다. 이런 견해에 대해서 63%는 매우 공감한다 이렇게 대답을 했고 8%는 어느 정도 공감한다고 응답을 해서 무려 71%가 반국가적 내란 행위로 본 것입니다. 반면 이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에 정해진 대통령의 권한이고 그래서 반국가적 내란 행위라는 주장에 전혀 공감하지 않는다. 그러거나 별로 공감하지 않는다. 이 응답까지 합쳐서 24%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지지 정당별로 입장이 크게 갈렸습니다. 이 민주당 지지층은 무려 90%가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를 두고 내란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지지자 63%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도 국민의힘 지지자 중에는 윤 대통령 지지자가 많은 겁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40대 50대 중장년층의 80%는 내란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70세 이상은 절반 이하인 46%만 내란이 아니다, 그렇지 않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문제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 권한을 행사한 정당한 행위라는 주장에 공감하는 응답은 불과 16%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면 공감하지 않는다 이런 대답은 무려 81%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헌법에 있는 대통령의 권한이 아니다, 이 81%입니다. 그 중에서 73%는 전혀 공감하지 않는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만 보면 52%는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한 정당한 행위라고 했는데 42%는 정당한 행위가 아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무려 87%에 달했습니다. 반면에 비상계엄 선포를 지지한다 이런 응답은 솔직히 저도 놀랐습니다. 10%에 그쳤습니다. 어제 제가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법무부는 9일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죄 혐의 피의자로 입건이 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출국을 금지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신문마다 일면 헤드라인으로 특별하기도 하고 그리고 헤드라인으로 쓰지 않은 신문도 정치면에서는 톱 기사로 다뤘습니다. 외교를 책임지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출국 금지는 지금까지 전례가 없던 일입니다. 과연 법무부가 통치권자의 출국을 금지하는 일이 가능한가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이 문재인이 만든 이 공수처는 이날 비상계엄 선포 사건과 관련해서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 금지를 신청을 했고 주무부서인 법무부에서 승인 조치하였다 이렇게 회신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새로 임명을 한 박성재죠. 그런데 법무부가 윤 대통령 출국 금지를 시켰습니다. 배상업 법무부 출입국 본부장도 이날 오후에 국회 법사위에서 윤 대통령을 출국 금지했느냐 이렇게 법사위원장이 정청래가 묻자 5분에서 10분 전쯤에 출입 금지를 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시간은 오후 3시 35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후 3시 30분에 출국 금지를 했다. 왜 했을까요? 앞서 공수처는 이날 오후 3시쯤에 법무부에 윤 대통령이 출국 금지를 신청했다고 했는데 법무부가 약 30분 만에 이를 승인한 것입니다. 법령상 현직 대통령이 출국 금지 대상에 제외된다는 규정은 물론 없습니다. 법은 만약에 공평하니 말입니다. 그러나 전 세계 문명국에서 쿠데타 상황이 아니라면 통치권자가 출국 금지가 되는 것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윤 대통령에
윤석열에게 출국 금지를 시킬 만한 사유가 무엇일까요? 윤 대통령은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 표결에 붙여졌지만 표결 불승립으로 사실은 폐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탄핵에서도 벗어났습니다. 그런데 왜 출국 금지를 시킨 걸까요? 우리 역시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의 수사 대상이 되거나 출국이 금지된 경우는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비상계엄 선포로 검찰과 경찰 공수처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윤석열 쟁탈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명색이 국가원수인 대통령을 두고 말입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들과 극히 일부지만 여당 의원들까지 윤석열을 하루빨리 끌어내려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여당 의원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안철수 의원이죠. 말은 뭐 끌어내려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지 않지만 모든 표결에서 적극 가담을 합니다. 이제는 국민 모두가 알고 있지만 이 일들은 이재명의 운명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니 최근에 정치인 테마주 중에 이재명 테마주 그리고 안철수 테마주만 아주 급등을 했다고 합니다. 반면에 한동훈 테마주는 추락을 했다고 하는군요. 이재명은 윤석열을 끌어내린 불과 3개월 뒤에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모든 범죄 혐의를 뒤로한 채 당당하게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다는 지금 희망이 들떠 있습니다. 여론조사에서 차기 주자 중에 가장 득표를 많이 하고 있죠. 어떻든 윤석열은 의혹궤도 대통령의 자리에 있으면서 지금 수사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다들 윤석열이 내란죄를 저질렀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보수 언론들조차 산에 칼럼은 말할 것도 없이 심지어 사설에까지 윤석열은 내란죄 피의자라고 주장을 합니다. 과연 그런가요? 대통령이 국군 통수권과 비상계엄 선포권, 선전포고권, 또 비상경제명령 같은 비상대권을 행사하는 것은 헌법학 교과서에 펼쳐보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고도의 통칭이 이렇게 적혀 있는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많다는 겁니다. 물론 어떤 교과서에는 그걸 거의 이슬로 취급하는 그런 교과서도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국가의 계속성을 담보하는 자리입니다. 일단 유사시에 통치자는 국가를 구하기 위해 입법과는 상관없이 법 규정과는 상관없이 비상대권을 발동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헌법에서 정해놓은 비상대권들이 우선 선전포고권이니 그리고 국군 통수권이니 물론 국군 통수권은 비상대권은 아닙니다만은 사실상 비상대권에 들어갑니다. 거기다가 비상계엄 발동권이라든지 또 이 경제에 대해서는 문자 그대로 경제 명령을 내릴 수가 있죠. 그런데도 그런 것은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지금 비상계엄 선포 행위를 두고 윤석열이 한 고도의 통치행위다 이런 주장을 하면 다들 비웃습니다. 무슨 그런 이상한 소리를 하십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같은 법률가들끼리 말입니다. 놀랍게도 지금 수사기관들은 검찰, 경찰, 공수처 이런 수사기관들은 누가 먼저 윤석열을 구속시킬 수 있나 이런 경쟁이 붙었습니다. 내놓고 얘기를 합니다. 일단 출국 금지에서는 공수처가 한 발 빨랐습니다. 앞서 공수처장 오동훈은 국회 법사위에서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출국 금지를 신청하라고 지휘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청래가 오동훈에게 한 질문이 이렇습니다. 공수처가 진짜 수사 의지가 있다면 일단 출국 금지 조치부터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참 정청래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국가 원수인 윤석열이 언제 도주를 할지 모르니까 출국 금지부터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사실은 망신 주기용이죠. 오동훈이 답이 이렇습니다.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출국 금지에 관해서는 수사 지휘를 했습니다. 수사 지휘를 했다. 정청래가 다시 했습니까? 이렇게 물었고 오동훈은 아주 씩씩하게 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국회 방송 동영상을 찾아보면 그렇습니다. 자, 그러자 정청래는 그 김인남이 놀랐는지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윤석열 씨에 대해서 출국 금지 수사 지휘를 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아니고 국회에서 국가원수 대통령에 대해서 윤석열 씨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윤석열 씨에 대해서 출국금지 수사 지휘를 했습니까? 이렇게 물었고 오동훈은 다시 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정청래는 확실합니까? 라며 4차례나 물었습니다. 무려 4번이나 물었습니다. 오동훈은 지금 미행은 안 됐지만 수사관들의 지휘를 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공수처도 이날 기자들에게 오후 3시에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 금지를 신청했다고 대외적으로 밝혔습니다. 현행 출입국 관리법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법무부 장관은 범죄 수사를 위해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1개월 이내의 시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통령이라고 해서 출국 금지 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들은 상식선에서 봐야 하죠. 이건 정말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이 직권남용, 내란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되어 있는 것을 기화로 해서 윤 대통령을 출국 금지 조치한 것은 솔직히 이 역시 한편의 코미디 소극입니다. 누가 뭐래도 윤석열은 아직 대통령이며 그리고 이 대한민국의 국가 원수이며 또 군 통수권자이며 행정수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공수처장 오동훈은 한 발 더 나갔습니다. 그는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수사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말 놀라운 말입니다. 일개 공수처장이 자기를 임명해 준 대통령을 구속수사를 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힌 겁니다. 민주당 박균택이, 이 박균택도 고급장 출신이죠. 박균택이 오동훈에게 내란 피의자 윤석열을 구속할 의지가 있느냐 이렇게 묻자 오동훈이 답이 이렇습니다. 신병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 표현을 신병 확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도주 중에 있습니까? 신병 확보라고 말을 하는 것이 그게 온당한 표현입니까? 아니면 윤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앞에 경비병들이 아주 진을 치고 있는 겁니까? 그래서 체포를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신병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 이게 이 대한민국 공수처장의 대답입니다. 지금까지 공수처는 출범한 뒤에 별다른 실직이 없죠. 검사들은 무려 11명이나 했습니다. 처장과 부처장 그 아래 말입니다. 자, 그러자 박균택은 오동훈을 이렇게 질타합니다. 검찰은 한 달 안에 수사를 하겠다고 이야기하고 경찰 국가수사본부장은 이 국수본부장은 피의자 윤석열에 대해서 출국 금지를 요청하겠다고 얘기하는 등 의지를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다. 말을 그렇게 뜨뜻미지근하게 하는 분이 남의 사건을 뺏어오려고 하느냐. 글쎄 이 공수처장 오동훈은 실제 출국 금지를 요청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오동훈은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내란죄의 수괴를 구속수사해서 열심히 이 수사를 하려고 하는 의지를 공수처 수사관들이 가지고 있다. 공수처장은 절대 해서는 안 될 얘기까지 했습니다. 아직 수사도 시작하지 않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을 두고 내란죄 수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이런 자가 그러니까 특별한 증거도 없이 예단을 가지고 만인 환실이의 국회 법사위에서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정말 담대한 자가 이 나라 공수처장입니다. 공수처 검사 11명이 내란죄 수괴 윤석열을 구속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과연 이 말이 공직자의 정의로운 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고검장 출신인 박균택은 마치 점령군처럼 다시 공수처장 오동균을 힐난합니다. 박균택이 언제까지 구속하려는 계획이냐? 이렇게 공수처장에게 묻자 오동균은 지금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대답을 했고 이에 박균택은 다시 의지를 얘기해보라. 언제까지 구속할 수 있는지라고 재차 물었습니다. 그러자 오동균이 답이 이렇습니다. 적극적으로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해서 수사를 진행하겠다. 참 기가 막힙니다. 이게 지금 민주주의를 한다는 세계의 G7이 된 나라 대한민국 국회 법사위에서 벌어진 질의응답입니다. 바꿔 말하면 대한민국 국회야말로 지금 내란을 벌이고 있습니다. 내란 중입니다. 사실 이 모든 일은 오래전부터 예상됐습니다.
이재명과 민주당 그리고 조국에게는 전국 혼란으로 윤석열을 끌어내리는 것만이 자신들이 살 길을 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일은 이재명과 조국이 막다른 골목에 몰려있을 때 마치 신기루처럼 나타났습니다. 저는 솔직히 윤석열 대통령을 의심했습니다. 이재명을 봐주기 위해서 거꾸로 일을 벌인 게 아니냐. 설마 그렇지는 않겠죠. 자기를 그렇게까지 희생할 리가 있습니까? 윤석열이 별다른 명분 없이 비상계엄 선포란 느닷없는 일을 벌였던 겁니다. 충안파 김용현은 국회에 달랑 병력 280명을 보내 겁을 주면 비상계엄은 일사천리로 진행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나는 김용현이 정말 이상한 자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별을 따랐을까? 그런 머리로. 그래서 가을날 밤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한밤의 해프닝으로 인해서 이제 칼자루는 이재명과 민주당이 쥔 형국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칼날 아래 목을 내놓고 있었던 이재명이 이제 칼자루를 잡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192석 의석에다가 반란표 8표만 더하면 지금 못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상설특검도 만들어져서 가동시키게 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란 특검으로 윤석열을 앞으로 조리돌림하게 됐습니다. 한번 두고 보십시오. 이 대한민국은 세계의 주목을 받는 아주 우스개가 될 겁니다. 우스개 국가. 북한은 3대 세습을 하는 광신도 집단 국가로 전 세계의 웃음거리가 되고, 이 대한민국은 사우스 코리아, 이 남한은 G7 반열까지 올랐었는데도 이 미숙한 정치 때문에, 그리고 욕심 때문에, 정치인들이 욕심 때문에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아마 내란 특검으로 윤석열이 조리돌림을 받게 되면 김건희 특검도 또 하나 주목을 받을 겁니다. 덤이 되겠죠. 부부가 모두 역사의 웃음거리로 남게 된 겁니다. 역사는 앞으로 이 시대를 특검과 탄핵의 시대, 민주주의를 명분으로 잡범이 권력을 훔쳤다, 이렇게 쓸 것입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오로지 민주주의를 명분으로 해서 잡범이 지금 권력을 찬탈하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집권 여당의 대표를 맡고 있는 한동훈은 그저 권력욕만 가득한 이미지 정치인일 뿐 정치력은 하나도 없으니, 정책도 하나 없고 정치력도 없고 생각이 없는 정치인처럼 보이니 이재명으로서는 정말 구사일생, 죽음 직전에 살아난 기분일 겁니다. 어느 신문에 났더군요. 김영옥이 한 말이랍니다. 그는 하늘이 내린 사람이다. 참 기가 막힙니다. 민주당은 9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을 검토 중이라며 탄핵 소추안을 작성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윤석열 또 탄핵, 그 다음은 한덕수입니다. 또 한덕수를 이날 발의를 한 내란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비상계엄을 논의를 한 국무회의에 참석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래 비상계엄은 국무총리가 건의를 해서 대통령이 선포를 하도록 되어 있죠. 그러니까 수사 대상에 포함이 된 겁니다. 윤석열을 탄핵 소추한 뒤에 대통령 권한대행을 할 한덕수까지 꼼짝 못하게 묶어서 사실상 정부를 완전히 마비시키겠다, 이런 목적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시켰던 당시에도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민주당 황정화 대변인은 9일 최고위원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에게 한덕수 총리 탄핵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재 한창 진행 중이다. 탄핵 소추안을 작성할 예정이고 본회의에 올릴지 곧 결론이 날 것이다. 이러면 하루 이틀 내에도 결론을 낼 수 있다. 자,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한 총리는 내란의 주범격이고 수사 대상이다. 참, 주범이라는 말을 함부로 갖다 붙입니다. 그때 황정화가 한 말이 이렇습니다. 대통령이 직무대행을 맡더라도 위헌과 불법을 저지른 정황이 명확하다면 탄핵 대상이 되어야 한다. 그러면서 황정화가 한 말은 가히 점령군다운 말입니다. 이번 주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집중하고 있는데 시간차를 두고 할 수도 있다. 탄핵의 명분은 차고 넘친다고 할 수 있으나 시기를 보는 중이다. 민주당은 이날 발의한 내란 특검,
이 내란 특검의 제목이 굉장히 깁니다. 이렇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그 법률안에 한덕수도 수사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포함을 시켰습니다. 특검 수사 대상으로 비상계엄 선포를 심의한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총리와 그리고 국무위원들이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심의하여 내란 모의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는 의혹, 이렇게 내란 특검 안에 적혀 있습니다. 그렇게 명시가 됐습니다. 결국 윤석열 정부의 내각 전체가 내란 특검의 피의자가 될 판입니다. 이쯤 되면 국가를 전복시키는 것과 무엇이 다를까요? 황정화 대변인이 당당하게 한 말이 이렇습니다. 계엄법상 국무총리를 거쳐 계엄령을 발동하도록 되어 있고 계엄 심의가 있었던 국무회의에 한 총리가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소한 이 불법 행위를 방조했다는 것은 확실해 보인다. 자, 그러자 국민의힘에서는 국가 마비 상태를 만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전략기획부총장 감투를 쓰고 있는 친한계 신주호가 불교 방송 라디오에서 한 말이 이렇습니다. 한 총리를 탄핵시키면 직무정지가 된다. 자, 그러면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대행을 맡게 되어 있다. 또 그러면 최 부총리를 탄핵할 것이냐? 그러면 교육부총리가 맡게 되고 또 탄핵을 할 것 아니냐? 결국 신주호가 내린 결론이 이렇습니다. 줄 탄핵으로 간다. 국정혼란, 국정마비 아니냐? 사실상 국가마비 상태가 되는 것이다. 다시 민주당 대변인 황정화의 말이 또 이렇습니다. 일단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에 집중을 하겠다. 비정상적 경제 상황을 막을 유일한 해결책은 탄핵뿐이고 일단 그 안건에 집중하겠다. 국회는 10일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를 규명할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207명 중에 찬성이 209명, 반대가 64표, 그리고 기권이 14표였습니다. 상설특검법은 일반 특검법과 달리 대통령이 제2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상설특검은 이미 만들어져 있는데 상설특검을 어떻게 추진한다 하는 거, 그것만 국회 규칙이 되어 있죠. 그 규칙을 이번에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거부권 대상이 아닙니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논의 끝에 상설특검법을 의원 자율투표로 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친한계 중에 안철수는 친한계는 아니라고도 할 수 있겠죠. 안철수, 서범수, 김재섭, 한지아 등 22명이 바로 이 상설특검법에 공개적으로 찬성을 했습니다. 박정문, 고동진, 정승국 등은 그리고 보면 모두 이번에 초선 의원이군요. 이분들은 기권을 했습니다. 상설특검법에 반대를 한 의원은 친윤계를 중심으로 64명 뿐이었습니다. 이 상설특검법은 윤 대통령을 비롯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그리고 박한수 육군참모총장, 조조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지방경찰청장, 여인영 방첩사령관,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전 원내대표 등을 수사 대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6일 민주당이 발의해 이틀 전인 9일 국회 법사위 전체 회의를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죠. 자, 마치기 전에 어제 저녁 때 나온 놀라운 증언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놀라운 증언이 나왔습니다. 곽종건 전 육군 특수전 사령부 사령관 10일 국방위에서 그 곽종건이 한 말이 충격을 줬습니다. 이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걸어 본회의장 문을 부수고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했다. 그러니까 비상계엄 해제 요구를 심의하고 있는 국회 본회의장에 국회 의원들을 끌어내려서 제적의원 과반인 150명이 못 되도록 하라. 이런 지시가 있었다는 겁니다. 곽종훈은 다시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통령께서 비와 폰으로, 이 장군들 쓰는 전화 중에는 비와 폰이라는 게 있습니다. 비와 전화, 비화기. 일단 말을 하면 암으로 바뀌어서 날아갑니다. 그래서 중간에서 누가 도청을 하더라도 그 내용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걸 비화폰 혹은 비화기, 비화전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통령께서 비화폰으로 직접 제게 전화를 해서 의결 정비구수가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 이 말 사실일까요? 그는 윤 대통령이 한 차례 전화를 걸어 707 특임단 위치를 물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를 번복하고 총 2차례 통화를 했다고 어제 진술을 바꾼 것입니다. 곽종건은 윤 대통령의 지시를 듣고 현장 지휘관들과 논의를 했다고 했습니다. 자, 대통령은 이렇게 끌어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나? 그러면서 이 현장에 있는 지휘관들과 공포탄을 써서 들어가야 되나? 전기를 끊어서 계엄 해제를 못하게 해야 하나? 이런 부분을 논의했다. 근데 그 마지막에 있는 얘기 말입니다. 전기를 끊어서 계엄 해제를 못하게 해야 하나? 저도 이번 사건을 보고 나서 사후에 여러 군데 그 얘기를 했습니다. 군 병력도 참 바보 같다. 이 본청에 전화, 전기 이것만 내려버리면 본청은 고립된 섬이 되어버린다. 그런데 그 간단한 일을 왜 못했을까요? 자, 어쨌든 전기를 끊어서 계엄 해제를 못하게 해야 하느냐 이런 부분까지 논의했다. 결국 그러면서 대통령의 지시는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시사항을 이행하더라도 너무 많은 일인들이 다치기 때문에 그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하고 진입을 중지시켰다. 참 대단한 특전사령관입니다. 대통령은 자신에게 명령을 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특전사령관은 이 나라 국군 통수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의 명령을 이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행을 해야만 된다고 제가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어쨌든 곽종건은 윤 대통령이 4일 오전 0시 30분에서 0시 40분 사이에 12시가 넘어 바로 그 직후에 10분 동안 이 전화를 걸었고 이후에 오전 1시 9분부로 각 지역에 전개되어 있던 특전사 병력을 철수시켰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곽종건은 비상계엄 사전 모의 정황도 증언을 했습니다. 이게 아주 놀라운 겁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곽종건은 비상계엄에 대해서 당초에는 12월 3일 그 당일에 알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국회 국방위에 출석을 해서 한 말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제가 국회와 선관위 셋 그리고 민주당사 여론조사 꽃 이건 김우준이가 원래 만든 거죠. 이 여론조사 등 6개 지역을 확보하고 경계하라는 임무를 받은 시점이 12월 1일 정도였다. 12월 3일 날 비상계엄 선포를 처음 안 자가 사실은 이러이러한 사람을 앞으로 뭐 해야 된다. 이런 보이지 않는 명령까지 포함해서 12월 1일 날 지시를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김용현 장관에게서 유선 비화폰으로 임무를 받고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했다. 기존에는 TV를 통해 윤 대통령 담화를 듣고 비상계엄 선포를 알았다고 얘기를 했는데 1일부터 이미 사실상 계엄이 선포된 것을 알고 있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곽종건이 진술이 이렇습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됐을 때 가라고 한 것은 아니었다. 임무를 듣고 유추해서 비상계엄 선포를 한 것을 판단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중장 곽종건은 이 김용현이 얼마나 어리석은 자였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곽종건은 김용현의 명령을 듣고 부하인 여단장들이 공범이 될까 봐서 차마 여단장들에게는 얘기를 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임무를 받고도 그 아래 실제 병력을 지휘하는 그 누구와도 상의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곽종건의 말이 참 재밌습니다. TV를 보고 비상계엄을 알았다고 다들 말하길래 그렇게 말이 맞춰져 있는 것이라고 느꼈고 그래서 검찰에서 진술하지 않았다. 참 코미디입니다. 자, 그런데 어제 또 다른 뉴스가 막판에 터졌습니다. 이렇습니다. 4일 새벽 국회가 계엄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한 직후에 합참에 있는 전투통제실에 윤 대통령이 찾아왔다. 윤 대통령은 통제실 내부에 마련된 별도의 보안시설에 들어가서 김용현 등 소수만 모아놓고 회의를 진행했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약 30분간 진행된 당시 회의에서 모종의 법리 검토가 이루어진 정황도 파악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 점은 다음 방송에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석열이 계엄을 직접 지휘했다는 증거가 지금 속속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곽종근이 그날 윤 대통령의 말에 복종하지 않음으로써 살아난 사람은 누굴까요? 정말 묻고 싶습니다. 윤석열이 살아난 겁니까? 그나마 내란죄 제목을 뒤집어 쓰지 않아도 되니 말입니다. 아니면 이재명입니까? 그는 일단 고등법원의 심리를 멈추려고 들 겁니다. 대선이 멀지 않았다. 고등법원 심리를 중지해 주세요. 윤석열일까 이재명일까? 누가 살아난 사람일까? 아니면 둘 다일까요? 저는 몹시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전식이었습니다.